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성산구입니다. 투표율 82%고요. 이재명 후보가 40.7%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7% 받았습니다. 우리 깜빡이 목소리 들리나오 가슴이 삐간직한 꿈이 피어나오 멀리 있더라도 함께 하늘 잡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그죠? 예. 우리가 한번 하죠. 저번 주 쉬고. 저번 주에 하려 했는데 우리가 조금 그렇죠. 그죠? 예. 아니 야구 한다고 음주와 곁들인 야구 응원한다 하다가 고마마 안 하는 관계로 이번 주 다시 만날 거. 지금 이번 주는 그 대선 아니습니까? 네네네. 대선을 통해 본 우리 그 지역 정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분석을 다 데이터를. 예, 일단 제가 하나 갖고 예. 저 혼자 한번 해봤는데 역시 혼자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는데. 아니 그게 하긴 했어요. 아. 파일도 다 했는데 그래서 뭐 우리 다들 이제 예측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 딱 보여주면 쭉 했다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넣어줘. 우리 조영수 쌤 또 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조금 그대로 조금 뭐 이렇게 시간도 재밌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시 찍는 거예요, 사실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제 일단 뭐 결과는 다 아시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됐죠. 예.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1년 뒤에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 지역에서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요거 끝나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 오픈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건 중앙선관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제 분석을 그래도 데이터가 있어도 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아무리 데이터가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좀 팔락하면 던져놔야 되니까. 대표님 선거 개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저번 주에 이제 예. 그 프로필 사진 찍고 하시는 중요성이. 그게 이거 세 번째 하려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맛백을 하나 보여주시고. 이건 다 올려주는 거야. 예. 이거는 우리는 가감없이 가감없이. 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데이터 온거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재밌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가 재밌습니까? 일단은 김해 씨부터. 김해 씨. 네. 그럼 제가 일단 데이터를 안 보고 김해 씨는 조금 민주당 색이 그래도 유리하죠. 아버지 공구보다는 우리 경남만 예로 봤을 때 네. 조금 민주당 색이 좀 강한 편 아닙니까? 짙은 편 아닙니까? 강하죠.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생각하시는 내용인데 타 시도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에 보면은 예전에 서울대가 민주당 색이 강했는데 요즘은 집값이 비싸지면서 보수표가 조금 강해져요. 그에 비해서 이제 경기도권은 어떻게 됩니까? 야권, 이제 지금은 여권이죠. 네. 민주당 표가 아주 강세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창원 같은 경우에서도 창원의 보수표가 좀 강한데 출퇴근 하시는 장유 쪽으로. 장유 쪽으로. 예. 가니까 그쪽에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민주당 표가 좀 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노무현 대통령 또 살았던 또 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김해가 민주당 표가 아주 강한 편이죠. 강한 곳이죠. 계속 그렇게 지금 현재 뭡니까? 국회의원도 지금 4선, 3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주 강세인 곳인데 저번 그 지방선거 때, 2022년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된 지 한 달 만에 선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국민의힘도 확 서려버렸거든요. 시장도 지금 뭐 국민의힘.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민주당이 확 서려버렸거든요. 거기가 아주 종잡을 수 없는 또 한편으로는 또 민주당이 강한 이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김해는 뭐 민주당이 원래 색깔이 좀 강한데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여야당이 조금 좀 헷갈립니다. 저희가 바뀐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국힘이 좀 분발하면 국힘 쪽으로 좀 갔다가 또 이제 국힘이 못하면 그래도 기존에 있던 민주당 색이 득세를 하고 조금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걸 한번 볼게요. 선거 인수가
그건 한 45만 명이 아닙니다. 이건 자세한 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투표 수는 한 35만 명이 조금 안 되고요. 그 투표율은 한 77.4%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워낙 표가 작으신 이제 송진우 후보는 제외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퍼센트로 해볼게요. 이거 표로 이야기 안 하고 47.4%, 김문수 후보가 42.4%, 이준수 후보가 8.2%, 권영무 후보가 1% 나왔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는 건 한 5% 정도 차이 난 말이야. 딱 5%죠. 건이 아니고 딱 5% 차이 나는 거죠. 그런 측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같으면은 사실은 민주당이 어떻겠습니까? 유리한 형국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그 시장님이 국민의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 이준수 후보한테 표를 갖다 해서 다 보수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권영구 후보한테 갖다 해서 다 진보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 이준수 후보나 권영구 후보한테 가서 다 진보라 보수라고 논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라고 규정을 두고 김문수 후보도 보수라고 규정을 두어서 합칠 경우에 이재명 후보나 권영구 후보의 진보표라고 하고 합칠 경우에 보면은 진보 후보가 48.4% 보수가 50.6%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치 앞을 발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면 저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그 당시 후보하고 득표는 변동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추세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까? 그 이제 그 부분보다는 그쪽을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은 예전 지방선거에 2022년 지방선거에 허성근 후보 민주당이었거든요. 42.7%. 홍태용 현 시장이죠. 후보였는데 57.3%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면은 요 후보 표만 보면은 상당히 한 5% 정도 올라갔고 홍태용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를 본다 하면은 지금 한 13% 정도 내려간 추세가 되는 거죠. 홍태용 씨가요? 아니 국민의힘. 그럼 국민의힘이 요 표만 갖고만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국 아직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전국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뭐 이런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지금 특검도 들어간 것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그 대통령이 얼마큼 더 잘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김해 씨 안에 또 여러 그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김해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딱 이렇게 뭐 딱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뭐 흐름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도 조금은 대선 그 바람이 이어지는 데가 김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거제를 한번 보면은 지금 현재 거제시도 비슷하거든요. 거제시 같은 경우도 이재명 후보가 47%, 김문수 후보가 43.3%.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준수 후보와 아까 권영구 후보와 관계는 없지만 제가 전혀 이준수 후보한테 투표했다고 해서 보수표가 투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관계가 없지만 그냥 제가 편의상 묶었다면은 진보 후보가 48%, 보수 후보가 50.7%고 현재 시장이 민주당이란 말이죠. 뭐 여기도 사실은 저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게 권영구 후보가 아까 김해에서도 1.0%인데 거제 시에서도 1.1%밖에 차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표가 많지가 않죠. 지금 바뀌죠. 진보라고 하는데 그 나름대로 그 하나 오션이죠. 그 옛날에 대우조선소도 있고 했으면 노동자 계층이 집약을 해서 권영구 후보가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는 조금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세하고 이번에 너무 저기 뭡니까 국힘하고 프레임 싸움대 가다 보니까 뭐 소신 투표가 크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그 지방선거 때는 그 현역이었던 병강용 시장이 45.5% 받았고 도전자인
박정호 후보가 45.8%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됐다가 또 선거법인가 뭐 하여튼 무슨 뭐죠?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었죠. 올해 뭐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낙마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한표 후보가 7.4%를 받았어요. 저분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표가 조금 깎아먹는 상황이에요. 그 사실은 표 차이는 0.3%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 또한 그제도 박빙의 승부가 예측이 되니까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다는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양산인데요. 양산도 보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44.3%, 김문수 후보가 46.3%입니다. 여기서는 김문수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조금 많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본다 하면은 보수가 조금 더 사실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도 같으면 보수가 유리한 거 아니라 이야기해요. 제가 볼 때는 알 수 없으면 산치 앞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난 그 2022년 지방선거 때 김일군 후보가 35.7% 받고 나정현 후보가 건 60%에 가까워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돼 있는 상태라 보니까 아무래도 여권에 조금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저는 좀 박빙?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당장이고 지금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거고 뭐 또 6개월 지나면 또 알 수가 없는 거니까죠. 또 9개월 지나면 또 알 수 없는 거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일단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성산구입니다. 우리 창원 성산구입니까? 예, 창원 성산구입니다. 창원 성산구를 보면은 투표율 82%고요. 이재명 후보가 40.7%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7%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이제 탄핵이라는 것도 있고 계엄이라는 그 카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표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확 쏠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47%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 40% 받아요. 그리고 여기가 노동자 표가 상당히 많은 거기 때문에 권영국 후보가 적어도 그렇죠. 4에서 한 5% 정도는 아무도 못 나도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1.5%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권영국 후보가 최고 많이 받은 표라고요. 우리 경남에서는 퍼센트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실제 김문수 후보가 47% 받았다. 그러면 뭐 여기도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민주당의 딜레마. 왜냐하면은 여기가 아시다시피 성산구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전임 창원시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40.7% 나와버리고 김문수 후보가 47% 받았으니까 지금 현재 현 국회의원 또 머리 좀 아프고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 그 도의원을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선거가 4개거든요.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뭐 아까도 이제 1년 뒤라서 알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뒤라서 알 수 없는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지금 47대 여기가 성산구는 적어도 민주당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준석 후보랑 표를 더하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도의원 정도 나가실 분들은 머리가 진짜 아픈 거예요. 그리고 허승모 지금 국회의원도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 표가 너무 안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지방선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아직 총선까지 한참 남았지만 머리가 아픈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은 당시에 허승무 후보가 40.4%, 홍남표 후보가 건 60%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조금 더 이제 한 2% 정도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2~3% 정도. 홍남표 그래 아까 전에 네. 59.5%니까 홍남표 후보가 받은 게 이준석 후보하고 아까 전에 김문수 후보 대선 조금 떨어진 거죠. 조금만 떨어진 거죠. 그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권영구 후보가 1.5%를 받아갔으니까 추세를 다하면 거의 뭐 홍남 보수 그게 유지는 지금 현재 뭐 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게 보수 쪽에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안심을 할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생각보다 표가 안 나왔네. 그래갖고 좀 불만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가 참 만만치 않은구나 이래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부분이 보인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그 승상고 말고 보면은 이제 다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승상고 말고. 보자. 승상고 말고 하포구 한번 볼게요. 어창구나. 일단 하포구를 한번 볼게요. 하포구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그런 상태를 보수표가 사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네. 이재명 후보를 그 당시입니다.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지만 후보가를 김문수 후보가 압도한 쪽은 이준석 후보가 표가 상대적으로 작고 그렇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수 쪽이 쏠려 있느냐 이준석 후보하고 전체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됐느냐 그 부분을 보면 조금 이거 데이터를 자세히 본 적이 흥미로운 결과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노년층이 많이 사는 곳. 노년층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진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러니까 표 결집이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고. 마산 아프고. 그렇게 보시면 세미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분석이 오히려 설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청년층이나 이런 쪽이 가는 데는 이진수 후보가 좀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성산구에서 사실은 이진수 후보가 표가 많이 나왔어요. 또 나중에 저 군지역을 보면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근영구 후보가 0.8% 났잖아요. 아까 승상구 1.5% 났잖아요. 거의 더블 차이네요. 네, 이거는 이 데이터랑 그 데모그래피라고 저 인구 구성 연령대별로 같이 한번 우리가 다음에는 그 대표님하고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할 때 딱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민심이 읽히겠네요. 그렇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대표님 지금 예상하시대로 저게 국힘이 조금 그 전에 분열이 없었고 했는데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바탕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영남권의 그 국회의원들 그 친윤들이 속된 말로 막 기고만장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또 받아들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겸허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우리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참 솔직히 말해서 조금 얼치기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민주당이 각계준 들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거 잘못 봐요. 그런 거 하면 내가 지금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 이제 지금 어창구인데 어창구가 이재명 후보가 37.9%, 김문수 후보가 51.6%고 이준수 후보가 8.3%예요. 이준수 후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60%니까 그런 거고 지금 이제 그 이제 진해를 보시면 대선 시 이제 해운구 한번 볼게요. 해운구가 34.7%, 56% 이런 게네 여기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를 이제 주목을 하는 것보다는 요건 이제 사실은 통영, 사천, 밀양 그는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게 비슷합니다. 그 사천을 잠시 한번 보면은 34%, 56% 비슷합니다. 그 밀양도 통영을 보면은 35%, 56%. 60 김문수 후보는 60% 미만이고 이재명 후보는 40%를 못 넘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진주를 보면은 54%, 34%.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근데 군 지역을 보면은 군 지역은 이제 60% 넘어버려요. 네,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69.5. 합천군 같은 경우인데 이재명 후보가 30%가 안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경남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경남을 봤을 때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잖아요. 여기 서쪽에는 이제 하동, 그다음에 남해, 함양, 그창, 그암 산업. 그렇죠. 이제 그 쉽게 말해서 그 전라도 지역과 가까운 쪽. 예, 서쪽. 그다음에 북쪽 있죠. 함양, 그창, 합천, 그창, 합천, 창녕. 예, 예. 이쪽 북쪽이잖아요. 그건 또 쉽게 말해서 경북의 TK하고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는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다 이겨요. 다 이기는데 퍼센트가 그러니까 인구수가 그게 워낙 좀 인구수보다는 퍼센트가 차이는 이게 합천 같은 경우는 지금 70%에 가깝잖아요. 거기 이게 TK하고 가깝다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교류가 많다 보니까 TK하고 가깝다 보니까 표 차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장원의 거리를 함께 걸을 때면 바쁜 세상도 잠시 멈춘 듯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이 마음 변치